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 경제톡 고유림입니다. 오늘도 코린이 탈출하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많이는 들어봤지만 뭔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변동성이 낮은 암호화폐를 뜻합니다. 이 스테이블이라고는 안정성, 그리고 코인이 합쳐진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로 이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와 연동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조금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같이 가치 변동성이 높은 코인들과는 좀 구분되는 암호화폐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은 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그리고 암호화폐 생태계를 연결시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안정적인 거래랑 활용 사례를 가능하게 합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활용 이유인데요. 바로 암호화폐의 높은 가치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비트코인 등 주요 이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이 단점이 비트코인은 있는데요. 이에 달러나 유로와 같은 이 법정 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들은 가치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결제와 송금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가 간의 송금과 결제를 더욱 용이하게 합니다. 기존 은행 송금 시스템은 정말 높은 수수료와 이 긴 처리 시간으로 인해 비효율적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게 된다면 더 저렴하고 신속한 국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금융 포용성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탈중앙화된 금융 생태계의 주요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이 탈중앙화 금융 계속해서 이 코인의 장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디파이 플랫폼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자 거래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탈중앙화된 대출, 예금, 거래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암호화폐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국가 간의 송금과 결제를 용이하게 하며 탈중앙화된 금융 생태계의 서비스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이 스마트 계약 플랫폼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종류가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도 세 가지의 종류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법정 화폐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유형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 그리고 유로화와 같은 법정 화폐와 1대1로 연동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나 유로화와 연동되어 있는 만큼 변동성이 훨씬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테더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성이 뛰어나지만 중앙화된 구조로 인해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모습에 암호화폐 생태계와는 조금은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유형의 코인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와 이제 담보로 발행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다이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탈중앙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 담보 자산은 이 암호화폐 자체에 가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알고리즘 기반으로 한 유형은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공급량을 자동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암플포스가 있습니다.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혁신적이지만 아직은 실험적인 단계라고 꼽히고 있고요. 가치 변동성이 다른 두 가지 유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스테이블 코인은 각각의 유형마다 고유의 이 특징도 있고 장단점도 뚜렷한 시점인데요.
사용 목적과 좀 환경에 맞게 적합한 유형의 스테이블 코인을 고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단점은 어떤 게 있나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요.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와 법적 이슈에 직면할 수 있다입니다. 각국의 법률과 이 규제 환경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거래 용도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을 아직까지는 저해하는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담보 자산의 가치 변동성이 리스크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암호화폐라던가 법정 화폐라던가 이런 것들의 담보로 이제 담보 자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 담보 자산의 가치가 변동하게 되면 리스크가 정말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달러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요. 달러화 가치가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 가치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되겠죠. 이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안정성을 좀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알고리즘이 실패할 수 있다는 한계도 갖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한정되는 이야기인데요. 특정 상황에서 이 알고리즘이 실패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고요. 알고리즘이 예상치 못한 시장의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는 중앙 집권화된 운영 방식으로 인해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요. 중앙화된 운영 주체가 부당한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의 탈중앙화와 투명성 제고라는 본래 취지와 좀 배척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왼쪽에서 보이는 테더고요. 그리고 USD 코인도 있습니다. 테더는 2014년 출시된 가장 오래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현재 시장 점유율은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USD 코인은 2018년에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공동 출시한 프로젝트입니다. 테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도 트루 USD, 제미니 달러와 같은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1조 달러로 추정이 되고요. 연평균 약 200% 이상의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에 급격히 확대되는 이유는요. 암호화폐의 변동성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고 또 금융 서비스 부분에서 혁신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환경도 점차 변화되고 있는데요. 앞에서 단점 중에 첫 번째로 아무래도 각국의 규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정말 주요국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운영에 대해서 이 규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이 모든 국가들이 힘써주고 있는데요. 이 규제 강화에 따르면 근데 규제가 강화가 된다면 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한편의 걱정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거다라고 그래도 계속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의 핵심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역할은 위축되기보다는 앞으로 성장세를 달릴 거다 많이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개발과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도입 움직임도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계속 좀 우려되는 부분, 규제 강화, 담보 자산 리스크, 그리고 알고리즘 한계 등이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떠안고 가야 되는 문제점,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과제들도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신뢰받는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금융 혁신을 선도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슈들도 몇 가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헤드라인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지배력 강화를 노린다.
이 이야기를 하면 미국 시장을 빼놓을 수 없고 또 미국 시장을 이야기하면 이제 곧 취임을 앞둔 트럼프의 공약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린이 탈출하기 이야기하면서 친가상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뭐 비트코인, 알트코인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스테이블 코인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적대적이던 전임자들과는 좀 반대 행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공약 중에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 장려 공약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달러로 달러 지배력을 아무래도 좀 확대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계속 테더와 USDE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하면 달러 역시도 좀 강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치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달러 보유와 사용이 조금 더 아무래도 수요질 거고 결제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된다는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을 달러가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래도 핀테크 업계가 꿈꾸던 진정한 인터넷 통화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이에 대해서 이 법안 통과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짚어보면요. 앞으로 달러 지배력 확대에 있어서 트럼프 일가가 추진하는 이 탈중앙화 디파이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일가가 집중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스테이블 코인이 좀 더 주목을 받게 되겠죠. 이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요. 미국 기업 서클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USDC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요. 딥패깅 발생 리스크를 고려하게 된다면 상환 요구 대응에 필요한 이 달러 준비금 보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스테이블 코인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효과가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이 훈풍을 불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에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300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자산은 대부분 국채, 미국의 국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자산 구조는 트럼프 당선인이 스테이블 코인 확대를 통해 미국 국채 매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실제 무역 대금 결제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특성은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전망치가 뭐 트럼프 효과부터 현재의 추세를 보면 되게 전망이 밝기 때문에 비자, 페이팔, 그리고 스트라이프 등의 주요 금융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프로젝트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기업인 비자는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페이팔 역시 이미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 PYUSD를 발행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 영국의 레볼루트 역시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결제업체인 스트라이프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에서 특화된 핀테크 플랫폼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정말 말만 들어도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안정성을 제공하면서 일반 가상화폐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되고 있는데요. 제도권 금융기업의 이런 참여는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성을 다시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만큼 일반인들도 스테이블 코인에 나도 투자해도 되겠다. 이런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보 제공업체 디파이 라마에 따르면요.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 합계가 또 2천억 달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조 원까지 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코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리플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리플의 RLUSD 스테이블 코인이 지난달 2024년 12월 기준으로 출시했습니다. 근데 이 출시하자마자요. 리플도 관심을 받았고 이 RLUSD도 헤드라인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PYUSD와 EURC를 압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판도에서 어떤 지배력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출시하고 4주 만에 주요 경쟁자들을 압도하면서 빠른 성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RLUSD는 24시간 거래량 측면에서 페이팔의 PYUSD,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서클의 EURC를 압도했는데요. RLUSD의 시장 점유율이 이 두 가지의 코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거둔 점이 특히 주목받습니다. 코인 마켓캡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RLUSD의 자가 보고된 시가총액은 5,310만 달러로 PYUSD와 EURC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RLUSD는 24시간 거래량에서 1566%라는 폭발적인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RLUSD의 글로벌 거래소 상장과 유동성 확대에 힘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RLUSD는 업홀드, 비소, 그리고 분리시와 같은 주요 거래 플랫폼에 상장된 이후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글로벌 데뷔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장은 RLUSD의 유동성과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고요. 사용자 수 역시 정말 빠르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LUSD는 출시 초기에 하루 1,000명에 달하던 사용자 수가 현재는 7,600명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RLUSD의 인기와 사용자 기반 확대는 앞으로 RLUSD가 어떻게 좀 더 확대해 나갈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알 수 있고요. 또 리플은 RLUSD를 통해서 실물자산 토큰화 분야에서 확장을 또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플은 아크헥스와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첫 번째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를 XRP 레저에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RLUSD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동성 계층을 구축하려는 리플의 움직임은 전략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플 경영진은 RLUSD, XRP 레저, 그리고 XRP 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고요. RLUSD가 자사의 제품군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XRP의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코인게이프가 XRP가 지난 24시간 동안 2.6% 상승을 해서 그때 출시 당시에 2.432달러까지 급증했던 이 거래 이력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RLUSD의 성과는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게이프는 RLUSD의 지속적인 성장이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과의 경쟁을 심화시킬 거다라고 전망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RLUSD라는 강력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한 만큼 PYUSD와 EURC는 각각 페이팔과 서클이라는 강력한 후원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RLUSD의 거래량 증가와 시장 점유율 확장으로 인해 시장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리플뿐만 아니라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을 할지 또 그 등장하는 코인에 따라 암호화폐, 알트코인이 영향을 받고 이 시장 흐름에서 어떻게 투자가 쏠릴지도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소식도 좀 궁금할 것 같아서 가장 최근 기사 가져왔는데요. 어제죠. 1월 8일에 났던 기사입니다. 헤드라인 보시면 코인 제도권 진입을 한 발짝 앞당겼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이 코인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치를 내놓은 기사인데요.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하는 만큼 기회에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인 업계의 오랜 수건으로 꼽히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어제였던 이 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요.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을 해서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 이런 안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이 가상자산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규제가 강한 나라라고 꼽히는데 이런 지점들이 이 코인에 대해서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훈풍이 불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법적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라 실명 인증을 마친 계좌만이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코인 업계는 현재는 이 실명 계좌에 대한 한계점들이 우리나라 안에서의 코인 투자에 발목을 잡지 않나 하는 우려들도 좀 내비쳤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위는 이달 중순 출범 이후 두 번째이자 올해의 첫 번째 회의를 또 열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회의에서 금융위는 가상자산위를 통해 비영리 법인으로부터 단계적인 허용 관련 세부 방안을 마련을 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현행 법상의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은 제한하는 내용은 현재로서는 없지만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이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 않도록 권고는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시행된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에 대한 규제가 담긴 가상자산 2단계 법이 추진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조금 변경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융위는 특금법 개정을 통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심사 요건에 따라 사회적 신용 요건도 추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금융위의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난 7일 업무 보고서에 따라서 상장 기준은 어떻게 만들지, 또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언급도 했죠. 가상자산 거래소의 행위 규칙은 어떻게 세울지 등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의 세계 규제와 이 정합성에 좀 맞춰야 된다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가상자산 업계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이 된다면요. 시장 규모는 현재보다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현행법상 개인 투자자의 직접 투자만 가능했는데 가상자산 시장에서 법인이 대규모로 자금을 유입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성장세는 어마무시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 거래량으로는 1위 국가로 뽑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3위라고 하는데 전 세계 1위 시장은 미국이고요. 그만큼 미국에 이어서 3위로 세계에서 3위로 꼽힐 만큼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데 앞으로 법인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가상자산 거래소 안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요. 달러, 유로 등 이 법정 화폐에 있어서 연동되어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결제와 송금도 용이해지고 국가 간 거래도 용이해지고 또 탈중앙화된 금융 생태계까지 확보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 장점이 등장하는 이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코인 가치 안정성, 그리고 신속하고 저렴한 거래, 그리고 투명성과 보안성, 금융 포용성 등 정말 다양한 장점들이 도드라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래도 갖고 있는 규제, 담보자산 리스크, 알고리즘 한계, 중앙 집중화 등 이런 단점들은 앞으로의 국내외의 이 제도화라고 할까요? 규제 완화 또는 규제 강화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서 이 과제들이 해결이 될 때마다 우리 스테이블 코인과 또 알트 코인들이 어떤 변동성을 갖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단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은 좀 믿기 어렵다라는 시점들이 많은데요.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외 그리고 정부와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간의 협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정말 도움되는 시간 가졌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알찬 코인 관련된 이슈와 또 개념들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